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이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총리 결론에 따라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국힘 내에서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지도부는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무효면 대행의 대행인 최대행의 결정이 유효한지 봐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건데 다만 이럴 경우 선고가 지연돼 대통령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는 차고 넘친다며 지금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각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덕수가 각하되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자격 문제 제기한다. 그 자격 문제 있는 바로 그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한덕수를 각하시키는 건데 장난합니까? 그러니 한덕수 각하도 무효가 되는 건데 이런 헛소리 받아서 단독 붙이는 건 또 뭔지 MBN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한덕수 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는 언제일지 주말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총리직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계엄에 한덕수가 얼마나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은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석열 파면 사유하고 그대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고요.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쟁점이 하나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헌재는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좀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전원일치로. 그런데 3사람 임명 안 한 거를 그거는 최상목 씨는 시간을 끌다가 임명 안 했으니까 위헌이고 한덕수 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합헌이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군요. 안 하면은 그냥 위헌인 거지. 근데 3사람을 임명한 게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위헌인데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파면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어떤 자리도 자기가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될 때까지 나는 임명 안 한다. 그렇죠. 이거를 헌재가 허가장을 부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위상을 같이 하는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헌재가 스스로 우리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하기 싫으면 얼마나 시간 끌어도 된다.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 기관은 저기의 처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와야 되고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이게 합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건데 저는 제 상상력 범위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법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근데 기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어떤 8대0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쪽 어떤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미룰 것이다. 선거도.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를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검찰이 잘하는 짓이죠. 헌재가 그런 거에 일종의 고려를 해서 놀아난다면 근데 헌재 스스로 자기 위상과 권위를 좀먹는 일이라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망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현 덕분에 인용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합헌이고 날짜로 계산하니까 위헌이고 뭐 이럴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탄핵 선거 일정은 언제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한번 맞추셨으니까 또 한번. 저는 그 내부 얘기를 조금 이렇게 최대한 좀 들어봤는데 평인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도 했고 월요일도 선고하고 나서 오후에 또 한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중에 한번 야간까지 늦게 한 적이 있었고요. 어제 그제랑은 짧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정리가 다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6일 날 우리 고3 학부모들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그 고3 모의고사 날이라서 동시 모의고사입니다. 그날은 피할 것이다. 그날은 피하는데 그러면 앞이나 뒤로 해야 되는데 26일 날이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하고 겹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지나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법원에서 어떻게 형사재판 결과 나오는지 보고 하려고 시간 끈 거 아니냐라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 스스로 그래도 25일까지는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통지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도 전날 하면 되잖아요. 전날이요. 그 뭐 경찰력 준비하고 됩니까? 월요일 날 판결만 해버리면 그날 오전에 하고 25일 날 오후에 하고 하면은 뭐 시간은 경찰은 이미 다 올라와서 준비하고 그래요? 있는 것 같던데. 25일이 소수설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밖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25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지가 미리 안 돼 있어가지고 불가능할 것이다. 이 논리고. 네네. 수요일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동시 모의고사랑 네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목요일은 왜 안 되냐? 헌법재판소 정기선고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날은 여타 헌법재판소 사건 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날은 안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금요일이다. 이거거든요. 다수설이. 저는 오히려 목요일 날 그 몰려 있는 사건들 선고를 해야 되니까 빨리 월요일 날 이거 판결해서 털고 화요일 날 선고하고 갈 것 같다라는 쪽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상 그거를 법원이 그게 또 하급심인데 그 결정 지켜보느라고 저 미뤘다라는 소리는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헌재를 1도 믿지 않기에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당연히 파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건의 결정은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 사유 대부분은 인용 사유로 삼기는 지금까지의 적폐적 헌재 판결을 보면 그 사유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사유는 헌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벌써 몇 주가 지나도록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헌재의 헌법 수호 기관성은 일대 타격을 입는 겁니다. 바로 이때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덕수 건입니다.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사유로 파면을 한다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의 존재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최상목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사건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파면 선고의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으로 해서 한덕수를 파면시켰다면 그보다 훨씬 큰 헌법 위반을 한 윤석열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국힘은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만 노리고 그 부분으로 국힘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 극우 세력이 괴멸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